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어제 펜션 사업 컨설팅을 받으러 저를 찾아온 부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왜 펜션업을 하려는지 동기나 계획 등을 물었고, 마주 앉은 부부는 다양한 답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자신은 놀지도 못하고 즐기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묵묵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자신의 행복보다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정적이고 따뜻한 가장의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는 결연한 모습에 큰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로 일에 임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어제 상담을 했었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런 마음으로는 목표점에 다다르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닌 오직 희생정신만으로 일을 한 사람의 결과를 보면 그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큰 목표를 이루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와 남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의 결과물은 분명히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뤄낸 업적과 그들의 동기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무하다는 건 아닙니다. 크던 작던 성공 또는 목표에 다다른 경우는 대부분 자신이 그 일에 미쳐서 이뤄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희생정신을 앞세워서 답했던 분들에게 꼭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합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바른 삶을 살아온 성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제넘는 것 같아서 짧게 조언하고 말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입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맴돌았던 말들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동기부여. 저는 동기부여 같은 건 열심히 준비하고 일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중년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은 저 같은 중년이나 저보다 더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삶의 목표를 더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확실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했고, 나이가 더 들어서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이 생각은 제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다양하고 깊은 경험치가 쌓인다면 더 나은 인생을 영위할 수가 있고, 삶의 경험치가 많다면 적어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경험치는 인생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 확실한 동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인생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그저 큰 기대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또는 사업 계획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지만 이것을 시원하게 펼쳐놓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당신 인생의 경험치와 목표는 얼마나 큰가요?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온 날만큼의 경험치를 갖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나름입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무엇을 갖고 싶냐고 물으면 인형이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고 물으면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3살짜리 아이한테 무엇을 가장 갖고 싶냐고 물으면 게임기를 갖고 싶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고 물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가고 싶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살짜리 학생한테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으면 과연 어떤 답을 하게 될까요? 좋은 대학일 수도 있고,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싶다는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인생의 목표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고, 큰 돈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살아온 세월만큼의 경험치만 갖고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른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경험치가 없으니 그저 돈만 있으면 최고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행복한 삶을 위해 돈만 갖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내 가족 간, 내 친구, 내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장소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도 풍요로워야 합니다. 만약 행복해지고 싶다면 이제 삶의 방향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방향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건 자신이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이 되어도 지금 당장 10,000원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내용은 그런 분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펜션이든 다른 사업이든 새로운 목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떤 동기로 어떤 목표를 갖고 실행해야 비로소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일까? 물론 사람들의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일이든 돈이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 사물의 가치를 매긴 겁니다. 아무튼 돈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목표를 돈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명확한 목표를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는 끝없이 욕심을 내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풍요롭다고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돈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돈이 직접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산 집, 돈으로 산 자동차, 돈으로 산 음식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아닌 여행, 집, 자동차, 음식 등 더욱 명확한 것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미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미쳐야 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한 삶의 계획을 짜라고 조언합니다. 이미 펜션 사업에 뛰어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왕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이런 내용을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목표의식으로 뛰어들었다가 실망하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쳐서 빠져들 수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